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2급 제84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이론 문제는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실무 수행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84회 실무 수행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더 베스트라고 되어 있고, 회사 코드는 4184. 인테리어 소품을 갖다가 도소매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받으신 폴더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아이콘이 있죠. 이거 실행해서 실기 수행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하라고 나와 있죠. 설치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인, 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감독관 확인번호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감독관 확인번호는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거 FR1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FR1 이렇게 쓰시고 시작 누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요거 이제 내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전체 화면으로 회의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자, 요 화면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실무 수행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여기 1번 문제는 계정 과목 추가, 그다음에 적요 등록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은 회사는 294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을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표준 재무제표 항목의 표준 코드 여기 알려주고 있죠. 표준 코드 임대보증금이라고 등록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네요. 우리 수행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계정 과목을 봐야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코드 번호 찾아보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294번 250번 붙이구나. 200 비유동 붙이니까요. 294번 여기 임대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 예를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수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은 공통된 것으로서 가능하면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장기 차입금인 경우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그냥 여기다 입력해서 수정하면 되는데, 빨간색은 이런 걸 갖다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F1 키를 눌러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수정을 하려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F1 키를 동시에 잠깐 눌렀다가 띄면은 활성화돼요. 그래서 컨트롤 F1 잠깐 눌렀다가 띄고요. 얘를 장기 임대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반 손댈 거는 없고요. 자, 계정 과목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코드를 081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여기 표준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표준 코드에다가 081 F2 눌러서요. 081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임대보증금 선택 이렇게 되면은 임대보증금이라고 수정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고 그 다음에 표준 재무제표 항목의 표준 코드 입력해 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란 얘기죠. 참고로 이 표준 코드는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TAT 1급 법인세 할 때
여기 표준 재무제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법인세 계산할 때 계정 과목 표준 재무제표를 바꿔야 될 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했다시피 이 손익계산서에서 주어진 손익계산서대로 여기 프로그램에 금액이 정확히 당기순이익이 4,242만원 나오도록 계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서로 비교해서 맞춰 봐달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얘는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시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보세요. 여기 상품 매출 3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맞죠? 매출 원가는 1억 6천, 1억 6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6천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류생비, 복류생비 820만 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130만 원, 기업 업무 추진비 450만 원, 통신비 123만 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285만원, 세금과 공과 37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650만원. 감가상각비가 여기 틀렸네요. 그죠? 50만원이 아니라 65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65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120만원, 차량 유지비 250만원, 운반비 175만원, 소모품비 80만원. 여기 소모품비가 빠져있죠. 여기다가 클릭해서 F2 누르고 소모품비 조회하시게 되면 830 해가지고서는 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당기순이 4,242만원 이 금액하고 딱 일치가 됐죠. 그죠?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요 문제에서 주어진 손익계산서의 금액대로 입력된 손익계산서를 똑같이 수정해달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요거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실무수행 두 번째 문제네요. 우리 회계상 거래 자료를 입력해 달라는 문제예요. 여기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로 해놓고서는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수입인지를 갖다가 구입했다는 얘기죠. 수입인지 금액은 2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날짜는 2월 10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거래 자료를 보니까 여기 수입인지의 값을 갖다가 계정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입력을 하시게 되면 날짜는 2월 10일 날로 해주시고요. 2월 10일 이 구분 여기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그랬으니까 출금전표로 한 다음에 F2 눌러서 세금과 공과라고 치고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FAT 2급에서는 비용이 다 800번대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2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그냥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저기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요게 표시가 안 되네요. 이거 문제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자, 여기서 여기 수입인지 수입인지라고 되어 있죠. 수입인지는 지금 행정기관,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할까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들의 그 행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기관 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서류에다가 수입인지 얼마짜리 붙여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인지는 이런 행정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 그 수입인지는 그 국가기관에서 그 행정 수수료를 갖다가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인지세법에 의해서 그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수수료를. 그래서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나 회사에서 이런 국가기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된 그 금액을 계정으로 기록할 때는 세금과 공과라고 계정을 사용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반면에 수입증지도 있어요. 수입증지는 똑같이 국가기관이긴 한데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똑같은데, 얘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여기 그 행정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수입 증지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에서 기정 과목으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기정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을 이렇게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제가 메모하는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갖다가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은 일단 그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직원 교육비를 지출 결의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여튼 필요에 의해서 직원 교육하는 것이네요. 그죠? 이런 걸 배운다 그러는데 금액은 합계 금액이 2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교육훈련비라고 하면 되죠. 이런 내용을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는 3월 8일로 해주고요. 날짜는 3월 8일. 차변에다가는 교육 훈련비에서 800번대 교육 훈련비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랬죠? 보통예금 계좌는 어디 거였었냐면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계정에다가 반드시 거래처 국민은행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이렇게 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두 번째 문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트럼프 월드와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계약이라는 용어는, 계약은요 지금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 체결한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우리가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상품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으면 돈 먼저 받은 거죠. 우리 물건은 아직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선수금 하면 되겠고, 또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 돈 받은 곳은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트럼프 와일드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날짜는 4월 15일 거래고요. 여기 4월 15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우리은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320만원 받았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선수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돈을 미리 받았다 수금을 했죠. 선수금 거래처는 트럼프 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트럼프 월드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3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세 번째 문제도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수행과제가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이에요? 4번 대손의 발생과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5월 12일 거래고요. 에버랜드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회수되어서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그러면 여기 5월 12일 날짜로 5월 12일 날짜로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이거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은행은 여기 기업은행이라고 그랬었죠. 기업은행 써주시고요. 입금된 금액은 200만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전기에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 거래처로부터는 여기 에버랜드라고 그랬죠. 에버랜드의 그 채권은 받을 게 없이 다 없애버렸을 거란 말이죠.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기에 중요한 거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게 단기에 이렇게 일부 회수가 되거나 전부 회수가 되게 되면 대변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4번에다가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대손 충당금 띵 치면 대손 충당금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어떤 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외상매출금 계정 코드 번호가 108번이고요. 이 외상매출금의 다음 번호가 바로 그 채권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108번 다음이 109번이거든요. 그래서 109번의 대손 충당금으로 계정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 2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여기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돼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그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게 되면 대손 충당금으로만 계정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4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유무형자산의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유무형자산의 매각 날짜는 6월 8일이고요. 업무용이라는 것은 우리 사용 목적, 즉 유형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업무용이다, 영업용이다, 또는 회사에서 사용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유형자산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했던 승합차, 그러면 차량 운반구겠죠. 승합차를 이버토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700만원은 다음 달 초기에 받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승합차를 팔고서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얘는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 미수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서 우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또는 어음으로 받았을 때만 쓸 수 있는 계정이고 그 이외의 것, 회사에서 그 이외의 것들을 팔고서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매각 직전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처음에 취득원가는 3,300만원, 여지껏 사용했던 거, 비용 처리했던 거 합계 금액은 2,600만원.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유무형 자산의 매각, 고정자산의 처리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되고 또 회계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어떤 모양이냐면 우선 취득원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얼마? 3,300만원. 자, 그 다음에 감가, 누계 합계 금액이 2,6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승합차의 가격은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고요. 장부가액은 700만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 3,300만원짜리를 샀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2,600만원만큼 떨어져서 현재 이 승합차의 가격은 얼추 우리가 추정하기에 700만원짜리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얘를 갖다가 지금 거래처에 얼마에 팔고 있느냐면 매각대금 700만원으로 팔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700만원짜리라고 생각했던 걸 그대로 700만원에 팔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가액과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얘를 계산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질 않죠. 정확하게 그 금액대로 다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수가 몇 급이 되던 FAT 2급이 되던 FAT 1급이 되던 따지지 말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회계 처리를 하면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뭐 여기 차변 저는 주로 얘를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대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차량 운반구는 자산으로서 지금 여기 처분해서 파는 거잖아요. 파니까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면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3,300만원 전액을 다 없애 주시고요. 여기 차변에다가는 요 감가상각누계 반대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2,600만원 자동으로 이렇게 1번, 2번 회계 처리를 해 주셔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편해요. 차량 운반구 대변에다가 없애 주시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없애 주시면 요 두 개 금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을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거 두 개 자동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금액, 받은 금액을 써 주셔야 되는데 얘는 아직 우리가 못 받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금이라고 써 주시고요. 계정 여기다가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겠죠. 아직 못 받았으니까 7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의 또는 무형자산의 매각 처리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특히나 유형자산은 요 모양으로 반드시 기억해 놓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지 실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보고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날짜는 6월 8일로 되어 있네요. 날짜는 6월 8일. 그다음에 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코드 번호가 208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 되겠죠. 금액은 2,6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차변에 미수금이었었죠. 미수금은 700만원. 거래처 써줘야죠. 거래처는 이보토리 700만원 이렇게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차량 운반구 금액 3,3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차변부터 해도 되고 대변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계 처리가 이렇게만 되면 된다는 얘기고, 회계 처리된 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요거만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면 되신 거예요. 되셨는지요? 자, 이래서 5번 문제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매출거래라고 해서
거래명세서가 나와 있네요. 거래일자는 7월 25일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아이의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상품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되겠죠.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이 250만 원이죠. 그러면 또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는 게 낫나? 말로 하면 그럴라나? 자, 상품 매출은 대변 기존 과목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250만 원이 될 것이고 50만 원은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 5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2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물론 거래처는 푸바오 더베스트 행복한 아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날짜를 7월 25일로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7월 25일 해주시고요. 차변의 금액은 차변부터 하는 것, 대변부터 할까? 이거는 편하게 대변부터 이 차변이 대변부터 이렇게 해서 상품이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상품은 재고자산 계정이고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계정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상품 매출이라고 조회해 보시면 401번 상품 매출 있죠. 400번 때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로 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으로는 현금 받은 거 있었죠. 현금은 50만원 받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죠. 외상매출금을 행복한 아이 여기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요 회계상의 거래를 다 입력을 마무리한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자료 설명을 볼게요. 매출처 직원들의 그 체육대 매출처 직원들이라고 하면 매출처는 거래처죠. 거래처 직원들의 체육대회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래요.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의 직원들한테 도시락을 제공을 해준 거죠. 34만 원어치. 날짜는 8월 24일. 그럼 얘는 접대비에 해당되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얘기예요. 날짜를 8월 24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F2 눌러서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죠. 여기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로 34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그 다음에 어디은행? 우리은행. 그래서 34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거래자료 입력 요구한 대로 입력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엔 8번은 산재보험료 납부한 거네요. 자, 날짜는 9월 14일 거래고요. 자, 8월분 산재보험료 19만원과 연체금 190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하네요.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해 주시고요. 연체금은 잡손실로 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이런 증빙서류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산재보험료는 기정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연체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연체금은 잡손실 기정으로 처리하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 8월 날짜는 9월 14일이죠. 날짜는 9월 14일 해주시고요.
우선 차변, 이거 3번 차변에다가 계정을 갖다가 보험료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F2 눌러서 보험료 하시게 되면은 800번대 보험료 금액은 19만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잡손실 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잡손실 처리하고요. 금액은 얼마였어요? 190원. 자, 대변에다가 이 금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다 이체해줬대요.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러고 금액은 여기 나와있죠? 19만 19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수행가조로서 요구했던 거래자료 입력이 마무리된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무수행 세 번째 전표 수정 문제네요. 어떤 전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또 볼까요? 거래일자는 10월 14일이고요. 10월 14일에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11월 14일로 입력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면 10월 14일로 입력해야 되는데 11월 14일로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입력된 날짜는 11월 14일 날짜를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해볼게요. 11월 14일 조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날짜를 11월 14일로 된 거를 10월 14일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전표를 날짜를 바꿀 때에는 여기 보시면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날짜를 이동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갖다 지금 11월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10월 14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거 손댈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동이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죠. 확인 눌러주시면 11월 14일 날짜의 전표는 없어요. 이동된 거 10월 14일 걸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4일에 보니까 이렇게 이동된 거 확인되었죠. 자, 여기서 거래 일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 뭐 사실 11월 14일 거래 다 지우고요. 클릭하셔가지고 삭제 누른 다음에 그대로 다시 입력해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그러면 시간적인 그 차이가 생기겠죠.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들 회계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날짜가 잘못되었을 때 계정 전표를 옮기는 방법 하나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실무에서도 날짜 실수 잘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뭘 수정하라고 보나 볼게요. 자, 여기 회계 업무 관련 도서를 현금으로 구입한 회계 처리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날짜는 11월 20일로 되어 있죠. 조회를 해볼게요. 11월 20일 거래 보니까 도서 인쇄비 무슨 출금 현금으로 출금했다. 도서를 현금으로 구입한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금액이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지금 25,000원인데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는 지금 5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죠. 날짜 조회하셔가지고 얘를 25,000원으로 금액만 수정해주면 아주 가뿐하게 오류자료 수정이 된 것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정은 제대로 잘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실무수행 네 번째 문제네요. 결산자료 입력 수동결산, 자동결산.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1일 지급된 보험료가 240만원인데 기간 경과분 180만원을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말 재고액은 2,500만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첫 번째 해당되는 요 분계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달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2,500만 원 입력하고 여기 내용이 나온 대로 결산 마감을 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시험 문제 이 결산 파트에서는요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 지금 1번 문제 보는 것처럼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예상이 되는 예상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물론 그 이유는 회사 실무에서 결산할 때마다 없어서는 또 반드시 발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자료 좀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출제될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놓고서 이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작게 놔야겠네. 여러분이 그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이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요 문제는요. 우선 계정들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계정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보험료와 관련돼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성급비용이라는 이런 계정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 그 우선 계정 4개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결산 때 회계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계정은 4개가 있어요. 이게 손익 미자 들어간 계정은 손익의 예상이라고 하고요. 얘는 개념이 후불 개념이에요. 즉 돈을 주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시점인 12월 31일 날 수익인데 우리가 못 받은 돈 또는 비용인데 지급하지 않은 돈 이를 갖다가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러요. 또는 수익 비용의 예상 발생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급 비용 선수수익은요 선불 개념이고요. 내년도 돈을 갖다가 먼저 주거나 받은 경우 올해 것과 내년 것을 갖다가 구분한다. 그래서 얘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계정들을 여러분이 기초과정에서 FAT 2급에서 배우시게 되면 뭐 FAT 1급도 마찬가지인데 기초과정은 이 계정을 많이 헷갈려 하셔요. 얘 끝에 수익 비용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얘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미수수익은요 자산 계정인 미수금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선급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선급비용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즉 미수수익도 선급비용도 자산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미지급비용, 선수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선수수익. 그래서 여기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미지급금과 선수금처럼 부채 계정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지 돼요. 요 내용 계정만 갖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얘를 구분하는 걸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뜻이죠. 이 말뜻은 뭐냐면 이 미수금이라고 안 쓰고 결산할 때에는 회계 담당자들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2월 31일 날 계정을 미수수익이라고 계정을 쓰게 되는데 우리한테 수익인 걸 아직 받지 못했어요 라는 이런 뜻이에요. 선급비용은요 우리한테 비용인데 비용인 거 먼저 지급했어요 이런 뜻이고요. 미지급비용은 우리한테 비용 계정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수수익은 우리한테 수익인 계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정 4가지 구분을 하시고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선급비용 계정 요거 하나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취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시켜 놓을게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걸 링크를 시켜 놓은 것을 클릭해서 학습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10월 1일
10월 1일 지급된 보험료라고 그랬어요. 240만 원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이 1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뜻은 지금 여기 10월 1일 날 보험료를 냈대요. 그래서 240만 원을 냈는데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240만 원 이렇게 비용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10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0월 1일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0월 1일.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24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240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확인한 게 지금 요 분기처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해서 1년치를 다 납부했는데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올해 비용만 반영되게끔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이 해줘야 될 거. 그러면 여기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11월, 12월 세 달치는 기간이 경과했죠. 이 경과한 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80만 원, 얘는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 비용을 우리가 먼저 다 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처리해 줄 때에는 비용 계정인 보험료 240만 원 중에서 내년 거에 해당되는 180만 원을 소멸시켜 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240만 원 빼기 180만 원 하면 잔액이 60만 원 남죠. 이렇게 빼기로 하면은 그런 의미를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 계정을 대변으로 이렇게 소멸시키게 되면 그 차액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럼 240만 원에서 이 보험료라는 비용 180만 원을 소멸시켰으니까 잔액이 60만 원만 남게 되겠죠. 여기 60만 원 그래서 남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180만 원은 내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거라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이라고 규정을 쓴 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보험료는 우리한테 비용이죠. 그런데 내년도 비용을 180만 원만큼 미리 먼저 낸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험료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라는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여긴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자산처리법도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자산처리법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9월 1일이 아니라 여기 10월 1일이에요. 수정해줘야겠죠. 이렇게 10월 1일 날 금액도 바뀌었네. 제가 이거 하느냐고 다 수정을 못했어요. 180만원 내용은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선급비용 240만원 보통예금으로 똑같이 240만원 그 다음에 31일날 보험료는 60만원이 돼야 되겠고요. 선급비용 60만원을 이렇게 빼준다. 자,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됐죠? 여기 3개월치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240만원에서 3개월치 하게 되면 똑같이 6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용처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 납부할 때 여기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면 자산처리법이 되는 거예요. 주로 FAT 2급에서는 비용처리법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FAT 1급 가면 요 자산처리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자산처리법도 보험료라는 비용 60만원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여기 비용처리법도 보험료 이만큼 소멸시켜주면 60만원만 남게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60만원만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제 결산과 관련돼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요 회계처리 차변에 선급비용 180만원 대변에 보험료 180만원 요거 기록해달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얘는 날짜를
12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날짜를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써주시고요. 금액 180만원 내년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키가 왜 안 먹지? 알아. 예, 대변에다가는 여기 보험료라고 해서 180만원 이렇게 소멸을 시켜주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회계 분기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요 파트는 여러분이 FAT 1급 과정에서도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로 달아드린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규정들이요 정확하게 잘 복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2,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제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상품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 칸에다가 2,5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행과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분계가 자동 분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에 자동 분계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여기 전표 추가를 입력을 해주셔야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결산 자료 입력된 것들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분계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눌러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단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시 상단부 모음에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분계 요게 프로그램에서 여기 손익계산서 여기 결산을 마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결산 마감까지 해야지 재무제표에 이 금액들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선 손익계산서 조회를 합니다. 여기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요. 12월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 상품 매출액부터 밑에 당기순위까지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기능 모음에서 여기 추가를 이용하라 그랬죠?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건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전표에 다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손익계산서가 이제 마감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 12월 조회를 찍 하신 다음에 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동 결산에서 여기 2번 수행 과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한번 다 마무리를 해 드린 결과가 됐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이렇게 결산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여기 실무 수행 평가를 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조회해서 답을 해 주셔야지 돼요. 점수 62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여지껏 입력했던 자료들이 여기 다 반영돼서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조회해서 해당되는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계정 과목 등록 및 적요 등록 조회를 하셔서 여기 294번 아까 우리가 처음 계정 여기
수정했던 거죠. 장기 임대보증금 개정 과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아까 개정 과목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임대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죠. 장기 임대보증금. 자, 구분은 일반이다. 여기 구분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표준 코드 081 임대보증금 사용하고 있다. 081 임대보증금 사용하고 있고요. 현금 적용은 여기 있네요. 현금 적용은 총 몇 개예요? 현금 적용을 보니까 6개 있네요. 그죠? 현금 적용은 6개를 사용하고 있다. 대체 적용? 대체 적용 여기 있죠. 대체 적용은 몇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3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됐으니까 나가고요. 장부에서 보면 일개표, 월개표 여기 있죠. 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 동안 발생한 판관비 중에서 발생한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코드 세 자리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2월이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로 구분한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문제에서 알려줬죠. 2월 1일부터 2월 28일 입력해서 조회하셔도 되고요. 월 단위로 2월이니까 그때는 월로 2월에서 2월 이렇게 조회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판관비라 그랬죠. 판관비는 여기 계정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판매 관리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보시게 되면 판매 관리비에서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비용 계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발생 금액이 가장 적은 코드 번호, 기존 과목의 코드 번호라 그랬죠. 가장 적은 금액을 찾아봐요. 그럼 여기 합계 기간 개 있죠. 개에서 쭉 찾아보니까 제일 적은 게 세금과 공과 이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계정이 판관비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발생했는데 코드 번호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세금과 공과 계정 찾는 거 그것보다 여기 기능 모음에 보시게 되면 기능 모임 말고 여기 계정 과목 코드 보기 F3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옆에 코드 번호가 쭈룩 뜨죠. 요거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과 공과 계정의 코드 번호는 817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문제가 나왔죠. 여기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을 해보시고요. 10월 말 거래처별 외상 매입금이라고 돼 잔액이 오른 것은 물어보고 있죠. 10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기존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엔터 다 쳐주셔야지 거래처가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른손 펜시 300만원 돼 있어요. 바른손 펜시 여기 있죠. 여기 틀렸네요. 그죠? 잔액이 200만원인데 그래서 13번에 옳은 것을 틀렸고요. 옳은 것 찾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SK 에스텍 잔액은 7,500만원 여기도 틀렸죠. 그 다음에 한려수도는 1,742만원인데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정화시대 110만원 여기 맞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거래처 일정 조회하는 건 똑같죠.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네요. 날짜를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이번에 외상매출금이죠. 코드 번호는 108번이니까 여러분은 F2 눌러서 외상매출금 조회하셔도 돼요. 다 똑같이 다 엔터 쳤어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한성 ESE 잔액은 1000 틀렸네요. 그 다음에 라모리타 5400 이것도 틀렸죠. 우리안전 1억 3400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행복한 아이
850. 요게 맞네요. 그래서 여기 14번의 문제도 답은 4번 행복한 아이의 잔액이 옳은 것이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총계정 원장을 갖다 조회를 해달래요. 거래처 원장은 됐으니까 나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뭐 7월까지 7월, 12월까지 다 되겠는데 여기 클릭이 안 된단 말이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계정을 어떤 걸 물어봤냐면 상품 매출 계정이라 했어요. 여기 계정에서 F2 눌러서 상품 매출 계정을 조회를 하면 돼요. 401번 나와 있죠. 그리고 똑같이 상품 매출 계정만 조회한다는 뜻.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쭉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지금 아니죠? 상품 매출액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여기서만 조회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문제는 7월부터 12월 상품 중 상품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거. 여기 7월부터 12월 중 상품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거는 보니까 7월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7월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7번이 7월이 1번이 답이라는 얘기죠. 조회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총계정 원장인데요. 이번에는 상품의 월별 매입 차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상품은 자산 계정이고 자산을 갖다가 매입했으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 계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다음 중이라고 되어 있었죠. 9월, 10월, 11월, 12월 나와 있는데 뭐 상관할 거는 없겠네요. 여기 상품 계정을 F2 눌러서 상품 계정, 제5자산 계정을 조회하면은 여기 있죠. 똑같이 상품 조회를 해봅니다. 그리고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변에서 9월달에 3,100, 9월달에 3,000인데 3,1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0월달에 3,220, 10월달에 3,220. 요거 맞네요. 그죠? 옳은 것은 여기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보시면 3,520인데 3,640 틀리죠. 그다음에 12월달에 3,000 여기 2,500이에요. 틀렸어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래요. 현금 출납장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자, 현금 출납장 조회는 2월 말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2월 말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있었죠. 그리고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여기 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잔액 끝에 보니까 2100 707 84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그대로 숫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또 현금 출납장에서 11월 달 걸 물어보고 있죠. 11월 달 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출금이라고 했죠. 현금 출금은 여기 있어요. 현금 출금 11월 달 거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일계도 있고 여기 월계도 있죠. 그죠? 월계에서 출금된 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출금된 거 월계 합계 한 달 동안 4,239만 8,700원 됐다고 나와 있죠. 예,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19번 문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이제도 됐으니까 여기서 합계 잔액 시산표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말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계정 코드 109번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9번은 대손충당금 여기 나와 있죠?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00
291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정 코드.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 계정 코드 번호를 갖다 109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기는 안 써져 있어서 이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 때는 여기 기능 모음에서요 여기 계정 코드 과목 코드북이 나와 있죠. 요거 누르시면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이렇게 주르륵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셔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12월 말 똑같이 돼 있고요. 선수금 잔액. 선수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얘는 부채 계정이니까 선수금 돼 있죠. 선수금 부채 계정의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잔액은 여기 잔액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잔액에 444만 4천원이라고 답하시면 요 20번 문제에도 답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손익계산서는 아까 열어놨으니까요.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요.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얼마니에요? 상품 여기에 대한 매출원가 나와있죠? 상품 매출원가 5억 9,116만 5천원 요거 답해 주시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접대비.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있죠?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781만 1천원 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보험료 물어보고 있어요. 보험료는 쭉쭉쭉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자, 보험료는 299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죠. 299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 24번 문제는 단기에 발생한 판관비 중에서 계정별 금액으로 옳은 거 찾아보래요. 수선비부터 물어보니까 수선비 있네요. 수선비는 640만원 아니죠. 임차료가 640만원이었어요. 수선비는 106만원 100만 6천원이네요. 틀렸고요. 차량 유지비 여기 있죠. 69만 4천원 아니죠. 725만 4,100원이에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운반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운반비는 여기 69만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도서인세비는 여기 있죠. 24만 5천원 24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 24번에 해당되는 기정별로 옳은 금액은 4번 도서인세비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 비용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외 비용은 여기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여기 있죠. 이 금액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571만 5,190원 요거를 답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되셨는지요? 자, 손익계산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재무상태표도 아까 우리 해놨었는데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2월 말 현재로 선급비용 금액이 얼마냐? 선급비용은 자산계정이라 그랬죠? 여기 258만원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재무상태표에 26번 258만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자산 중에서 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이건 무슨 금액이라고 그러냐면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쭉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유형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자산 이 금액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들 뺀 금액 합계 금액이 6,731만 1천원 이라고 답해 주시면 여기 해당되는 27번의 질문에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12월 말 미수금 물어보고 있죠. 미수금은 자산계정이고요. 미수금 여기 있어요. 미수금은 얼마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020만원이네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020만원.
다음에 29번은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자본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본금 물어본 거예요. 자본금은 1억 8,344만 4,850원. 여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2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0번 문제는 예적금 현황 조회를 해달라고 하네요. 예적금 현황은 자금 이쪽에 있죠. 예적금 현황 관리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로 했어요. 12월 31일 현재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기업은행은 7,200. 잔액 틀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7,200. 이것도 틀리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이것도 틀리네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께 맞죠? 그래서 여기 예적금 현황에서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금액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가 문제 30번까지 한번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이건 회계 정보 분석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내용만 한번 배우시게 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31번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즉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유동부채가 얼마인지 얘네들을 갖다가 계산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랍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여기에서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은 어디 있어요? 유동자산은 밑으로 위에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요, 단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 단기 거를 대파시면 안 되고 여기 전기 거 이 금액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2억 2,089만 원 이 금액을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분자 있죠. 유동자산 여기 분자란에다가 그 금액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있죠. 유동부채 요 금액 요거를 분모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모르시는 분도 이건 찾아서 계산기만 누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우선 분자의 금액이 2억 2,089만원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쭉 나누어서 그 다음에 분모는 2억 542만 원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 요게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요거 금액 찾아서 곱하기 100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선 여러분이 계산기로요, 분자부터 눌러주세요. 2억 2,189만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분모 누르기 전에 나누기부터 먼저 해주세요. 나누기, 그 다음에 요 숫자 205 420 000 그런 다음에 곱하기 100 순서대로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는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계산기에 107.5309 122773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소수점 여기 점 찍힌 거 이하를 버리게 되면 107%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여기 107%가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건 무려 점수가 4점짜리 두 개 합쳐서 8점이에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격증 따는 게 물 건너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유동자산 분자 숫자 찾아서 기록 여기처럼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찾아서 써놓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로 분자부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밑에 분모를 해주시면 돼요. 나온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이라고 눌러주시면 계산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눌렀으면 정확하게 잘 표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소수점 이하는 벌이라고 했으니까 없다고 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107, 107%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에서 얘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갖다가 찾아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셔서 영업이익이 어딨나 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라고 있죠. 영업이익 작년도 거 4,547만원 나와 있죠. 요 숫자를 갖다가 요 영업이익 자리에다가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이자 비용은 425만원. 요거를 분모 자리에다가 써놓으시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또 해드릴게요. 우선 분자 자리에다가 4천 영업이익 47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다가는 425만원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똑같이 100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백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저도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4,547만원 000 나누기 425만원 그 다음에 결과값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몇이 나오느냐면 1069.882 352 941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걸 싹 버리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1069%가 나오죠. 1069.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니까 여기 하는 연습만 잘 봐두셨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4회에 실무 수행평가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다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